안녕하세요. 대치동 감성수학 한솔쌤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6월 교육청 모의고사 대비 감성수학 실전 모의고사 1회 해설을 할 건데요.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범위와 거의 똑같아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다소 수월하게 풀렸을 것이고, 아직 공부가 좀 부족했던 학생들한테는 꽤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범위로 보는 첫 시험이고, 전국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대비를 해봅시다. 해설은 1번부터 30번까지 쉬운 문제들 전부 다 포함해서 전 문항을 해설할 예정이고, 본인한테 필요한 문항들을 골라서 들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겠죠. 또 틀린 문제들만 보지 말고 뭔가 풀었는데 너무 좀 애매하거나 좀 약간 찍어 맞췄다, 너무 더럽게 풀렸다, 어렵다,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설을 통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3i가 z고, 그럼 z의 켤레의 복소수는 1-3i. 그래서 1 더하기 3i랑 1-3i를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9가 돼서 답은 15번이 되겠죠. 2번, 다항식 연산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여기다가 일단 3을 먼저 곱하면 이게 되고, 여기서 b를 이렇게 빼래요. 빼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답을 찾아보면 4번. 다음 문제 3번. 자, 다항식을 x 플러스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따라서 0이 되네. 이번에 답은 5번. 자, 두근이 2와 b. 2와 b니까 뭐 2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한번 해보자. 둘이 더해서,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둘이 곱한 2b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위에서 b가 마이너스 4고,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됐으니까 a는 16. 따라서 a 플러스 b는 12.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등식 이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서 뭐 개수 비교하면 솔직히 되긴 하지. 이거 뭐 전개 해가지고 뭐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비교하면 되긴 하는데, 얘네를 좀 보면 그래도 좀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다. 쉽게 대입을, 수치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x에다 먼저 1을 대입하면 오른쪽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9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바로 마이너스 9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고 뒤에만 남고, 왼쪽에다 2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2a 플러스 5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c. 이렇게. 근데 아까 a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c는 3이 되고, c가 마이너스 3이다. 자, 마지막으로 x에다 3 대입해버리면 이제 얘가 사라지고, 왼쪽은 36 더하기 3a 더하기 5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2b가 되네요. 2b. a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36 마이너스 27 플러스 5. 따라서 14가 2b니까 b는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bc가 다 구해졌고, 다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이차함수랑 뭐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하고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건 넘기면 이렇게 돼서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되고, 4k는 11보다 크고 k는 4분의 11보다 크다. 근데 여기선 정수 k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2점 얼마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3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7번.
절대값 부동식을 벗기면 마이너스 3 x마 k 3 양변에 k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 모든 정수를 구해보면 k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다. 그러면 좀 그림을 그려보면 케마 3 케플 3. 자, 여기 들어있는 정수를 찾을 건데 이거 바로 옆에는 k-2가 들어있겠고 k-1도 들어있겠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래서 이 5개를 다 더하는 게 35라고 한 거지. 그러면 OK. OK네. 그냥 다 더하면 1, 2 다 사라지고, 따라서 K는 7이다. 답은 3번. 자, 8번 입체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되게 많이 나오던 문제지. 자, 그러면 전체에서 그럼 뚫린 부분에 한번 남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뚫린 부분을 한번 빼볼 건데, 전체는 정육면체니까 이거의 3승. 그러면 뚫린 부분을 한번 보니까 여기 A, 그럼 여기도 이렇게 A인데 이거 과연 이 길이가 얼마가 될까를 보는 건데, 얘도 A 플러스 2 근데 여기가 A지. 그러면 여기가 하나하나가 1, 1씩 이렇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의 높이는 1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거 좀 내려야 돼. 이 부분의 부피는 A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A 제곱이 과연 몇 개 있을까? 면은 6개고 각 면마다 A 제곱이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A 제곱을 6개 빼주면 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완전 코어에 또 정육면체 하나가 들어있지. 얘 정육면체는 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가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A 3승을 한번 더 빼줘야 돼. 자, 이거를 공식에서 한번 곱셈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6A 제곱 플러스 10A 더하기 8. 여기서 6A 제곱이랑 A 3승 뺐으니까 12A 더하기 8만 남겠네요. 답은 5번. 자, 9번. 이것도 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웬만해서는 다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게. 그럼 여기 x제곱으로 먼저 묶으면 공동부분을 묶는 거니까 y제곱 마이너스 x 나왔고, 여기는 그럼 뒤에 남은 게 y로 묶으면 되네. 마이너스 y로 한번 묶어보면 뒤가 y제곱 마이너스 x로, 따라서 인수분해가 y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y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산해서 대입하면 되겠지. 자, x제곱을 한번 해보자. 이거 제곱하면 2i가 되고 y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 계산 좀 생략할게요. 그럼 이렇게 됐고, 자 이걸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x 이거랑 x제곱 마이너스 y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과 3i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거네. 이것도 전개하면 되겠지만 여기 뭐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 마이너스 안으로 하나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3i에다가 뒤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1 빼기 3i 해서 합차공식이 된 거지. 따라서 1 플러스 9는 10. 답이 10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0번 이걸 또 서로 다른 세식의 알파 베타 감마를 갔는데 세근 3차 방정식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보면 맨 처음 3차나 4차 고차 방정식 보면 맨 처음에 조리제법을 떠올려. 조리제법은 무조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너무 노골적으로 1로 조리제법이 되잖아. 1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서 얘가 x-1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은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보니까 뒤에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보니까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는 허근이야, 허근. 여기 앞에는 실근 하나.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다고 했었는데 하나가 1이라는 거지. 나머지 그럼 베타랑 감마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의 두 허근이 베타랑 감마가 되는 거야. 알파는 1이 되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알파 1인 거니까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1 넣으면 8 곱하기, 아니 뒤에 거 그럼 저 근해 공식으로 계산해서 대입을 할까? 그러면 안 되고
보아하니까 얘랑 되게 닮았어. 여기다 만약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플러스 3은 0인데 여긴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플러스 5를 뭐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플러스 5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한 번씩 더해주면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플러스 5 얘가 되고 걔는 결국엔 2라는 값이 되는 거지. 자, 얘가 2가 됐습니다. 그럼 감마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계산해봤자 식이 똑같으니까 2가 나오겠지. 얘가 2가 돼서 4, 8에 32.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1번. 뭐 1차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그냥 F1이 나머진 거지. 근데 나눠 떨어졌대. 나눠 떨어졌다는 거는 그냥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F1은 빵. 자, F-1은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Fx를 x제곱 마이너스 1이란 걸로 나눴대. 나누었는데 몫이 qx.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일단 1차식인 ax 플러스 b라고 놓고 계산하면 되는데 보니까 몫과 나머지가 같다. 아, 그러면 qx도 ax 플러스 b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아까 f1은 0이고 f-1은 2인데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1을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b는 얘가 사라지고 빵이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여기 사라지고 2가 되겠죠. 그러면 b는 1,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고, 자, 뭐 묶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f2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좀 약간 식상한 문제지. 얘를 뭐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리제법 2x 플러스 1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우선 조리제법을 하면 여기 2 되고 곱해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1 더하면 4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곱하면 4 a는 7이 되겠지. 따라서 a는 7이고 여기 q 프라임 7을 구하는 거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근데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은데, 그럼 안에가 x 더하기 2분의 1이 있고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인데 나는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2x 더하기 1로 나누고 싶은 거니까 2를 여기서 하나 빌려오는 거야. 2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여기 2를 곱해지는 거니까 얘가 2x 플러스 1이 됐고 안에는 2가 사라졌으니까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 있는 qx가 아니라 얘를 절반으로 나눈 얘가 되는 거지. 따라서 q'x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거기다 뭐 넣으라고 했지? 7, a가 7이었으니까 49 더하기 14 마이너스 4. 따라서 답은 59가 됩니다. 답은 1번. 자, 다음 13번. 목소수의 순환.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3승 1인 거니까 오메가 3승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로 0, 이걸 이용해서 풀 건데 얘는 세제곱이 1인 거니까 3을 기준으로 순환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3개씩 끊어서 생각하면 돼. 자, 앞에 나온 3개, 그 다음 나올 뭐 4승부터 해가지고 6승, 이거랑 값은 당연히 똑같아. 왜? 오메가 3승 1인 거니까 얘네가 오메가 5승도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승도 오메가 3승으로 바뀔 테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지금 15개니까 여기다 곱하기 5만 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뭐 통분을 해도 되겠지만 굳이 통분은 하지 말고 변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 보면 오메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말이고,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오메가를 이쪽으로 넘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지. 오메가 3승은 아까 1이었으니까 얘는 따라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빼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다 5 곱하면 답인 건데, 그럼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는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네요.
근데 아까 오메가 플러스 1이 뭐였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얘가 1이 되고 얘랑 2분의 1이랑 더했으니까 2분의 3 거기다 5 곱한 거니까 답은 2분의 15가 되겠네요. 13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활용 문제인데 그냥 뭐가 뭔지만 잘 보고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이거 공짜로 주는 문제. 1분당 회전수가 뭐 일정하고 양수량이 10, 양수할 높이가 5일 때 S1이다. 그러면 S1의 제곱은 자 아까 여기 보면 회전수가 N, 뭐 양수량이 Q, 양수할 높이가 H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회전수가 일정하대. 그러면 N은 일단 뭐 그냥 N으로 쓰고 양수량이 Q였으니까 Q 자리에다 10, H는 5니까 여기다 25. 따라서 S1의 제곱은 250N이다. 그 다음 자 양수량이 20, Q, 양수할 높이 H가 이걸 때 S2. 그럼 S2의 제곱은 N은 뭐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N 곱하기 양수량 20 곱하기 X 제곱. 따라서 S2의 제곱은 20 X제곱 곱하기 N이 되겠네요. 자 근데 S2가 S1의 2배가 된대. S2가 2S1이라는 거지. 그러면 S2 대신에 2S1 대입하면 4S1 제곱은 20X제곱 곱하기 N이 됐어. 근데 아까 X제곱이 250N이었잖아.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 1000 N은 20X제곱 곱하기 N 나눠주고 20 나눠주면 X제곱이 뭐가 돼? 50이 된다. 따라서 X는 루트 50은 5루트 2. 답은 2번. 4번은 2번이 됐고 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번부터 살짝 이제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있어지는데 자, 이것도 좀 심화 학습을 좀 많이 한 학생들은 바로 풀었을 거예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두근의 알파 베타고 뭐 2차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가조건은 F1은 1이다. 보니까 뭐 F 베타에다 F 알파를 곱하는 게 2래. 그러면 좀 나눠보면 F 알파는 베타분의 2, F 베타는 뭐 알파분의 2라는 식인 건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인수정리로 푸는데 인수정리로 할 때는 여기가 알파로 통일이 돼 있지. 알파로 통일돼 있어가지고 넘겨가지고 뭐 X로 해석해서 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푸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알파로 통일하면 돼. 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 두근의 합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곱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곱을 한번 이용해 보자. 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 베타분의 1이 그냥 베타를 나누면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2가 되는 거지. 5니까 여기 베타분의 2가 여기 그대로 있잖아. 따라서 베타분의 2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 따라서 F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밑에는 똑같이 변형해봤자 F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라는 2차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 따라서 fx 플러스 x라고 하는 애가 뭐 최고차항계수 fx의 최고차항계수 안 나왔지. 얘는 fx가 아니잖아. fx 최고차항계수 써줘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걸 a라고 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봐봐. 여기 보면 두근이 알파 베타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여기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x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최고차항계수가 이거 두근 알파 베타로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겠어? 얘를 2로 나눈 애가 되겠지. 따라서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fx 플러스 x가. 따라서 fx는 여기서 x를 빼준 이게 되겠지.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아직 이용하는 조건 f1은 1이라는 조건. 여기다 그럼 1을 대입하면 1은 a 2분의 5 마이너스 2 빼기 1. 따라서 2분의 a 마이너스 1이 1인 거니까 a는
4가 됩니다. 네, a가 4가 됐고 fx가 정해진 거지. 이렇게.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f3 여기다 3만 대입하면 됩니다. 3을 대입하면 그러면 9 더하기 2분의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냥 이거 안에 있는 거 정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36 더하기 18 마이너스 8 빼기 3. 그래서 뒤엔 마이너스 11, 7이 됐고 43이 되겠네요. 자, 다소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봤던 유형의 문제니까 네, 쉽게 풀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10번에 3번이고 16번. 자, 제곱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1a에서 만난다. 그럼 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fx 2차함수 문제는 웬만하면 다 그리는 게 좋아. 여기에 이렇게. 자, 그럼 1과 a 누구 먼저 쓸까 봤더니 조건 a가 1보다 크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가 돼. 자, 그 다음 이 방정식 0이 된 거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지. fx가 x-1이거나 또는 fx가 x-a, 이걸 만족하는 게 근이 3개래. 3개.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fx가 x-1이다. 이 방정식은 fx랑 직선 y는 fx라는 곡선이랑 y는 x-1이라는 이거에 교점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건 y는 x-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y는 x-1이란 걸 내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얘의 특징이 뭐야? 기울기는 1이고 1,0, 즉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네요.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 두 점이 있네. 여기서 그러면 일단 두 개가 나왔어. 자, 근데 난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된다? 한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x-a랑 한번 그려볼 건데 얘네의 특징은 똑같이 기울기가 1이면서 a, 0 여기를 지나는 것이. 근데 한 개에서 만나야 된대. 한 개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해야겠지, 둘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었다. 좀 평행하게 그릴 걸. 좀 제대로 된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3개. 자, 그럼 이제 fx를 한번 구해 볼 건데 fx는 그럼 x-a랑 이 만난다고 했을 때 중근을 갖는 거지. 어디서? x는 a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하는 애는 x-a의 제곱이겠지. a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 수 1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무슨 조건만 남았냐? 아까 여기 1,0 지나는 거니까, 아이고, 여기 1,0을 지나는 거니까 f1은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 이제 f1은 0이다 대입하면 x대 1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1 마이너스 a의 제곱. 따라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a 마이너스 1인 거지. 이것도 그냥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마이너스 1을 나눌 수 있겠지. a가 1이 아니면. 근데 a는 1이 아니잖아. 왜? a가 아까 1보다 크다고 했잖아, 조건에서. 그래서 나눌 수 있어. 나눠버리면 a-1은 1.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얘 a가 아니지? 그럼 a가 2니까 대입을 하면 fx는 x-2의 제곱 더하기 x-2. 자, f3은 3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답이 2가 되겠네요. 16번엔 답은 5번. 이것도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7번. 이것도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원에서 중요한 성질, 지름을 기준으로 원위의 한 점을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게 모두 다 직각삼각형이 되지.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원, 이 C2, 반원 C2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얘도 원위의 점이고 DC가 지름인 거니까 또 이어보자. 이렇게 이으면 얘 또한 90도가 되는 거지. 그래도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얘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BD를, 선분 BD를 그으면 거기 위에 점 2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여기는 수직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직사각형 둘레 뭐 반원의 넓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반원의 넓이가 나왔으니까 반지름을 한번 A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여기 반지름은 B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한 변의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2A가 되고 여기는 2B가 되겠지. 자, 둘레의 길이가 20이래. 그러면 4A 플러스 4B가 20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5가 됩니다. 식을 하나 찾았어. 그 다음 반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는 R제곱 파이인 거니까 A제곱 파이가 돼야 되는데 반원인 거니까 2분의 A제곱 파이 더하기 2분의 B제곱 파이가 8파이라는 거지. 파이 약분하고 2를 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 나와. 식두개 문자 두 개네. 그럼 A랑 B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왜? A, B가 만약에 그냥 정수로 되게 깔끔하게 구해지면 되게 좋은 풀이가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안 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떠올릴 게 뭐냐면, 결국엔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말고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을 일단 먼저 하는 거야. 곱셈 공식을 통해서. 자,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자. C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데, C의 길이, 내가 C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X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관계식을 한번 찾아볼 건데, 정말 여러 가지 닮음 같은 것도 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보이는 거는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뭐 소라고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있는 BC랑 DC랑 곱하고 2분의 1 나누는 거지. 근데 또 뭐도 되냐면 BD랑 이 C랑 곱하고 2분의 1 나누는 거랑 똑같아. 따라서 2분의 1을 빼고 생각을 하면 BC 곱하기 CD의 길이가 BD 길이 곱하기 C2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일단 선분 BC의 길이는 2A, CD는 2B는, 자, BD, BD는 뭐지?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여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루트 4A 제곱 플러스 4B 제곱 곱하기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계산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봐봐. 아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16이었잖아. 그럼 얘가 뭐겠어? 64가 되는 거지. 따라서 루트 64니까 8X가 되는 거야. 여기는 4AB. 그럼 X가 뭐지? 2분의 AB가 됩니다. 나는 A랑 B를 구할 필요가 없이 2분의 AB, 즉 AB만 구하면 되는 거야. AB 위에 걸로 구할 수 있지. 곱셈 공식 통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이걸 두 개 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6이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돼서 2분의 9가 AB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AB는 4분의 9가 되겠네요. 답은 4분의 9, 17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네요. 자, 18번 기니기 문제인데, 이게 좀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려울 거야. 이게 뭐 선행학습 같은 거를 좀 한 친구들이라면 수투 2학년 때 배우는 수투 단원에서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서 그렇게 좀 거리낌 없이 좀 풀었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걸 잘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이 GN이랑 HN을 해석하는 게 좀 힘들었을 거야. 일단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G1은 1, H1은 1이다. 안에 있는 n이 1인 상황을 말하는 거지. n이 1일 때. 자, 그러면 n이 1인 거니까 y는 fx와 gn 조건 이거 y는 2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5의 교점의 개수, 그게 G1인데 그게 1이지. 그게 한 개라는 거야. 그 다음 똑같이 교점의 x좌표 합이 걔도 1이라는 거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자, fx는 일단 최고차항에서 1인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은 이렇게 생겼어. 자, 2x 플러스 1,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은 그냥 이런 기울기가 양인 직선인 거지. 2x 플러스 5가 좀 더 위쪽에 있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위아래로 뭐 fx가 그러면 얘네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위아래로 어디 있는지 위치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교점의 개수가 한 개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4개고 올라가서 접하면 3개가 되고
이거보다 얘랑만 접할 때 이때가 딱 한계인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fx는 2x 플러스 5랑 접해야 돼. 근데 그 x좌표 합이 1이다. 어차피 한계인데 그 합이 1이라는 건 여기가 1이라는 거지. 그래서 fx는 y는 2x 플러스 5랑 x는 1에서 접하는 개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fx가 나왔어. 왜? fx에서 2x 플러스 5를 빼면 그게 x-1의 제곱이잖아. 최고차항수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x는 x-1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가 됐네요. 자, f1은 7 맞죠? 일단 기억이 맞다고 나왔어. 자, 그때 니은 자연수 m에 대해서 뭐 HM이 3이다. 그때 뭐 m 플러스 GM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n이 이제 1이 아니라 어떤 값인 거지. 어떤 값인데 그때 x좌표의 합이 3이래. 자, 그러면 어쨌든 얘랑은 평행할 거 아니야. 기울기는 2인 건 변함 없으니까 이 2x 플러스 이제 뭐 m, 2x 플러스 m 플러스 4가 된 건데, 얘가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교점의 x좌표가 합이 3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fx에 고정시켜 놓고 만약에 2x 플러스 m 플러스 4 얘가 한 여기 있고 2x 플러스 m 플러스 y는 2x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4개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교점의 x좌표의 합은 또 이 4좌표를 다 더하는 건데 이걸 다 구할 수는 없어. 또 m도 뭔지 모르는데. 근데 이걸 약간 대칭성을 이용해 보는 건데, 아까 얘는 2x 플러스 5랑 1에서 접했지. 그러면 얘랑 더하면 얘의 2배가 된다? 왜냐면 2차 함수에서 이게 보통 x축과의 관계인데, x 만약에 축이 1이었어. 그럼 얘랑 더한 거 뭐가 돼? 2가 되는 거잖아. 가운데 2배가 되는 거니까. 얘도 뭐 평행한 직선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 평행한 직선에서도. 얘네가 다 평행해. 그러면 얘랑 더한 것도 얘의 2배가 되는 거야. 어차피 얘 fx에서 얘를 뺐다고 생각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이때 4점에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는 x좌표 합이 뭐다? 4가 된다. 이때는 h m 값이 4가 돼. 근데 난 지금 뭐 찾고 있어? HM이 3이 되는 값을 찾고 있어. 3. 그러면 이건 아니네. 그럼 과연 언제 3이 될까? 그거는 이 경우밖에 없겠지. 여기 두 점에서 만나고, 왜 이래?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y는 2x 플러스 m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1에서. 즉 이때는 m이 몇일 때야? 얘가 아까 2x 플러스 5랑 접한다고 했잖아. 따라서 m이 5일 때를 말하는 거지. 니은의 상황은 m이 5일 때를 말한다. 왜? 여기 둘이 더하면 2고 여기 하나니까 1이니까 이때 합이 딱 3이잖아. 자,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러면 gm도 3이겠네. 자, 여기 m이랑 gm이랑 더했어. m은 5고 gm이 3이니까 답은 8.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gm 플러스 hn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러면 위치관계에 따라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어. fx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기준으로 얘네가 만약에 둘 다 안 만났다고 해보자. 둘 다 안 만났다고 해버리면 이때는 gn은 빵. 안 만났으니까 hn도 빵이겠지. 이거 표를 좀 위아래 이렇게 써보자. gn값, hn값, 여기는 둘이 더한 값. 안 보이니까 얘네까지 같이 오네. 어쨌든 자, 이렇게 안 만난다고 했을 때는, 안 만날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둘이 더해도 0이겠지. 이렇게 0인 값을 하나 찾았어. 그 다음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안 접하는 경우. 자, 근데 아까 접하는 게 여기 1이었지. 자, gn 개수 1개, x좌표 합도 1. 그럼 둘이 더하면 2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올라가다가 여기다 하자. 얘는 두 개에서 만났는데 얘는 안 만나고 있을 수 있지. 충분히 이런 상황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두 개. 교점의 개수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네. 따라서 4가 있습니다. 그 다음도 찾아보면 이게 좀 올라가다가 하나는 두 개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접할 때가 있겠지. 자, 교점의 개수는 3개. 합은 자, 얘랑 얘랑 더하면 2인데 이거 1 하나 있으니까 이때는 3. 그러면 이때는 6이란 게 하나 있지.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아래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교점의 개수 4개고 합도 2 더하기 2로 4가 되겠지. 8. 따라서 GM 플러스 HN이 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더하면 20이네요. 이것이 맞습니다. 답은 5번. 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지만 성실하게 풀다 보면 잘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9번. 일단 글이 너무 길어서 뭐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중에 고3 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주는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알려준 거거든요. 여기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답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한번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자,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걸 왜 세운 거냐면, 지금 여기를 지나는 접선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임의로 이렇게 세운 거지. 그러면 이 직선과 이 y는 4분의 1 제곱은 접했잖아. 그러니까 같다고 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면 0이 돼야겠지. 같다고 해서 판별식을 썼는데 친절하게도 이렇게 알려줬어.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 저 m제곱 마이너스 am 플러스 b는 0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아까 접선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얘는 직선이 두 개지.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뭐 m1, m2라고 하면 이 m1과 m2는 여기에 두근이 되는 거지. 어쨌든 m1, m2를 합쳐가지고 m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판별식은 0 쓴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 두근이 m1과 m2가 되는 거야. 근데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이렇게 직교하고 있었지. 그러면 둘이 수직인 거니까 m1이랑 m2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따라서 이거의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b 값을 구했고, 그 다음 뭐 여기 있는 이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러면 4분의 1x 제곱이랑 저 직선의 방정식 mx-a 플러스 b, 이거를 이렇게 뭐 넘기고 정리를 하면, 계산하면 4am 마이너스 4b는 0이 되네. 이게 그러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중근. 이렇게 중근에 가졌으니까. 그러면 얘가 중근인 거니까 얘가 인수분해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뭐의 제곱으로 돼야겠지. 근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있잖아. 따라서 x 마이너스 2m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중근에 갖는 거지. 자, 이때 기울기가 뭐 1 맞추면 여기를 m1이라서 여기 m2. 이때는 m이 m1일 때지. 그러면 x가 2m일 때 중근인 거니까 x1은 2m1이 되는 거지. 여기는 x2는 2m2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두 점의 좌표 이렇게 구한 거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 2m1을 그냥 4분의 1 x제곱에 대입을 한 거지. 자, 그때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러면 얘랑 얘 사이 기울기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자, 그러면 위에가 합창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m1-m2랑 m1-m2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이게 기울기가 되네요. 2분의 m1 플러스 m2. 자, 아까 m1이랑 m2가 여기에 두근이지. 그럼 m1 플러스 m2는 뭐가 돼? a가 되네. 따라서 얘가 2분의 a가 되는 거야. 나는 2분의 a가 됩니다. 자, y 절편도 구하래.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a고 뭐 한 점 이거로 하자. 저거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되네요. 자, 이거의 y절편을 구하래. 이게 y절편이지.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봐봐. 이 식에서 m제곱 마이너스 m, am, m제곱 마이너스 am 뭐다? 마이너스 b다. 그래서 이게 y절편,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근데 아까 b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얘는 그러면 1이 되는 거다. 자, 해보자. 얘 아까 f의 2분의 a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q 마이너스 p 하면 2가 되겠지. 따라서 f2는 2분의 2니까 1. 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잘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20번이 상당히 좀 어렵지? 20번도 어려운데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풀만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거를 설마 이 복잡한 식을 계산하라고 내는 출제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럼 이걸 최대한 어떻게 쉽게 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 이상한 식이 하나 있고 얘를 px 빼기 x로 나눠요. px 빼기 x. 보니까 뭐 뒤에 x가 하나 더해져 있네. 그럼 px 빼기 x로만 구해보자. 그럼 x 이렇게 넘겨주면 그래도 꽤 깔끔한 5차식이 나왔지. 근들이 이렇게 0, 1, 2, 3, 4를 갖는. 자, px 빼기 x가 이게 됐어. 이걸로 나누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치환을 해볼게. px 빼기 x라고 쓰기보다는 치환을 통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지. 그걸로 그럼 hx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걔로 뭔가로 나누었다는 의미는 묶는다랑 거의 똑같은 개념. 묶는다. 내가 어떤 복잡한 식이 있었는데 얘를 hx로 나누래. 그럼 hx에다가 옆에 몫이 있고 얘보다 차수가 낮은 hx보다 차수가 낮은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이 식을 hx로 다 묶어버리는 거야. 최대한 묶다가 남은 애들 이렇게 남은 애들이 나머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px 빼기 x를 hx라고 했고 그러면 이 식을 hx로 나눌 건데 그럼 hx로 묶고 싶은 거니까 여기 있는 px를 다 hx로 바꿔버리는 거야. px는 hx 더하기 x지. 그럼 대입을 해보면 hx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x제곱 hx 플러스 x. 자, 이걸 좀 전개를 해보면 hx의 제곱 더하기 2x h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hx 빼기 x 3승이네. 뭐야 이거. 근데 hx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묶는 거야. hx를 묶어버리면 hx 더하기 2x 빼기 x제곱 남은 거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제곱. 그러면 얘가 이제 몫이고 나머지겠구나. 근데 바로 그렇게 쓰면 안 되긴 해. 차수도 따져야 되거든. 자, hx 보자. hx는 5차식이네. 이게 hx였으니까 hx는 5차식인데 뭐 몫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몇 차가 됐어? 3차가 됐지. 아, 그래서 나머지가 맞는 거야. 얘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따라서 qx가 hx 플러스 2x 빼기 x제곱 이게 된 거고 rx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제곱이 된 거지. 그때 qx를 rx로 나누래. 얘를 또 얘로 나누래. 그러면 hx 빼기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식을 이걸로 나누래요. 뭐 q 다시 x라고 쓰고. 자, 그럼 나머지 3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2차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얘가 0 되는 x는 0이랑 x는 1. 뭐 중근에 갔네 0에서. 그러면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자, hx 이거였잖아. x-1 막 짜라라락. 그러면 h빵은 몇이지? 빵이지? 0을 먼저 대입을 해볼 건데 그럼 왼쪽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가운데는 0이고 뒤에는 c만 남지. 그래서 c가 0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게 빵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양변을 x로 나눌 수 있는 거야. x로 다 묶였으니까 얘도 쓰자. x-1 여기에다가 이걸 더한 게 이게 된 건데 양변 x로 나눠지지. x 하나 나눠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됐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됐고 여기는 ax 플러스 b가 됐네요. 이렇게. 그 다음 뭐냐? 0은 얘가 또 0이랑 1 근으로 갔잖아. 0 한 번 더 넣자. 0 더 넣으면 얘가 24 플러스 2 즉 26은 b가 되네. b가 또 바로 나왔어. 그 다음 뭐해? 1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면 얘 죽고 여기 1 남고 가운데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됐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5가 됐네. 자, 그래서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5x제곱 더하기 26x로. 자, 그러면 구하는 게 여기다 2 대입하는 거네. 따라서 마이너스 100 더하기 52 마이너스 48이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48. 1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요. 복소수의 순환 문제인데 복소수의 순환은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야.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건데 이런 꼴 루트 3-i 이거는 좀 생소할 거야. 뒤에는 1 더하기 i 같은 건 되게 많이 봤지. 과연 루트 3-i가 뭘까?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그냥 1, 2, 3, 4, 5, 6, 7, 8 그리고 노가다를 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고 풀리긴 해.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겠죠. 자, 이게 루트 3-i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이런 거였으면 오히려 그래도 찾기 수월했을 수 있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는 꼴이냐? 오메가. 삼승은 1, 오메가는 종류가 두 개가 있지. 이런 오메가가 있고 삼승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런 오메가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오메가. 여기서 그 내공식을 쓰면 이런 게 나. 여기서는 그 내공식 쓰면 여기지.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는 얘한테서 온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는 뭘로 쓸 수 있냐? 2오메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얘도 아니야. 루트 3-i래. 루트 3에 i가 있는 게 아니라 i가 없고 뒤에는 상수 1에 i가 붙어버린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보면 여기서 양변에 i를 곱하면 오메가 i는 자 오른쪽을 보면 2분의 마이너스 i 뭐 마이너스 1 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루트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 루트 3 여기 플러스라고 했을 때 루트 3 마이너스 i가 이렇게 들어있잖아. 아, 따라서 이 오메가 i가 루트 3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i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 오메가 i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오메가는 3승 1짜리인 거. 저게 그럼 여기서 안 오나? 이거 양변에 i랑 한번 곱해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는 i 앞에 1이 있지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오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좀 정리해서 쓰면 쟤는 2 오메가 i의 n승 더하기 1 더하기 i의 2n승 전체의 2n승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뭐냐? 3승이 1이면서 이거를 만족하는 오메가다. 자, 안에 있는 것 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먼저 이거는 따로 주면 2의 n승 곱하기 오메가의 n승 곱하기 i의 n승 더하기 자 1 더하기 i의 2의 n승인데 2를 먼저 연산을 하면 안에가 2i가 되지. 얘는 2i의 n승이 되는 거야. 그럼 2의 n승 곱하기 i의 n승이 되겠네요. 공통 부분이 있어. 2의 n승 곱하기 i의 n승 오메가 n승 플러스 1
이거 전체에 2m승이 된 거지. 그래서 한번 다시 2m승을 나눠주면 4의 mn승 곱하기 i의 2mn승, 즉 4의 m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mn승 곱하기 오메가 n 플러스 1의 2m승이 됐습니다. 오, 식이 그래도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여기 뒤에 곱해져 있는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mn의 순서상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기준을 뭘로 나눌 거냐? 자, 얘는 3을 기준으로 순환을 하잖아?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n이 3k일 때, 3의 배수일 때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1일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식을 경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n이 3k일 때, n이 3k일 때를 먼저 해볼 건데, 그러면 n 대신에 3k를 넣어보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앞에 있는 4m는 이제 신경을 안 쓸게요. m 곱하기 3k 곱하기 오메가 3k 플러스 1의 2m승이 된 거지. 자, 근데 오메가 3k가 뭐야? 오메가 3승이 1인 거니까 얘도 1이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2의 2m승, 4의 m승이니까 얘가 자연수가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돼버렸네? 그러면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만 자연수면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1에 m 곱하기 3k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짝수가 돼야겠지. 위에 있는 m 곱하기 3k가, 즉 k 곱하기 m이 짝수가 되면 돼요. 그럼 둘이 짝수가 되는 거는 뭐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의 순서상을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우선 15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래. 그러면 n이 3k인 거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을 한번 쳐봐. k는 1, 2, 3, 4, 5까지밖에 안 되겠지. k가 5일 때가 딱 15니까 m은 1, 2, 3, 4, 5, 6, 7, 8, 9, 10 다 될 수 있겠지. 15까지. 그러면 짝수, 곱해서 짝수 되는 거 찾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k가 만약에 홀수야. 1이랑 3이랑 5야. 그럼 얘가 홀수니까 뒤에 있는 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짝수가 돼야겠지. 자, 그 이때는 m은 짝수야. m은 그러면 1부터 15까지 짝수가 몇 개 있어? 7개 있지? 세보시면 7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k가 짝수가 됐어. 자, 얘가 짝수야. 그러면 m은 뭐가 돼야 돼? 짝수냐 홀수냐 아무 상관이 없지. 얘는 15개 다 되겠지. 그러면 자, 순서상의 개수 여기서 21개, 여기서 30개 해서 여기서는 51개가 나오네. 순서상이. 그래서 n이 3k일 때는 51개가 나온 거야. 오케이. 자, n이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1이라고 표현되고 3k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은 되겠지만 뭐 그냥 편한 대로 표현하면 돼. 편한 대로. 자, n이 3k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m 곱하기, 이거는 기니까 그냥 n으로 쓰자, 곱하기, 자, 오메가에 3k 플러스 1 더하기 1에 2m승이 된 건데, 자, 오메가에 3k 플러스 1, 오메가 4승, 오메가 7승 이런 애들은 오메가 3승이 1인 거니까 오메가가 되지.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1에 2m승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오메가 더하기 1에 2m승을 하지 말고 이 식이 있잖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플러스 1이 뭘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겠지? 여기에 2m승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에 mn 곱하기 2를 먼저 집어 넣어주면 오메가의 4승의 m이 되겠지. 근데 얘가 또 뭐야? 오메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 mn 곱하기 오메가의 m승이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은. 자,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아니 이거 허수가 있는데 어떻게 자연수가 돼? 될 수 있어. m이 3의 배수일 때 m은 그래서 3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 얘가 1이 되잖아. 그럼과 동시에 마이너스 1에 mn승 또한 1이 돼야겠지. 마이너스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mn도 짝수가 돼야 돼.
자, m은 3의 배수고 mn은 짝수다. 근데 n이 뭐냐? 3k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n 3k 플러스 1의 n을 한번 다 찾아보자. 자, 그러면 여기다 뭐 1부터 넣어가지고 4 이렇게 되는 건데 1도 있지? 0을 넣었을 때 k에다 0 넣었을 때 n 1 있잖아. 1, 4, 7, 10, 13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m은 3의 배수래. 3의 배수 될 수 있는 거 뭐야? 3, 6, 9, 12, 15. 자, 될 수 있는 mn은 이건데 그 중에서 곱했을 때 짝수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n이 만약에 홀수야 1이랑 7이랑 13이야. 이때는 m이 뭐가 돼야 돼? m이 무조건 짝수가 돼야겠지? 6이랑 12. 반대로 n이 짝수야 4랑 10. 이때는 m이 뭐가 될 수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 얘가 짝수면 뒤에 홀수냐 짝수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때는 5개가 있는. 자, 순서상을 찾아봅시다. 3 곱하기 2는 6개 2, 5, 10. 그래서 이때는 16개가 나옵니다. 이거 힘들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3k 플러스 2일 때 한번 해봅시다. 3k 플러스 2. 3k 플러스 2일 때도 한번 해볼 건데, 자, 비슷한 방식으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1에 mn 곱하기, 자, 오메가에 3k 플러스 2인데 이거 오메가 제곱이지? 얘가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의 2m승이 되는 거야.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도 아까처럼 비슷하게 바꾸면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다. 제곱을 안으로 넣어주면 오메가 짝수가 돼, 제곱이 되면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 따라서 마이너스 1에 mn 곱하기 오메가 2m승이 됐습니다.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얘가 허수니까 허수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m이 이때도 3의 배수야. 그럼 뭐야, 아까랑 똑같네. mn도 이제 짝수가 되면 되는 거니. 근데 n이 바뀌었지. 이때는 n이 3k 플러스 2일 때잖아. 그래서 이것도 나열을 해봅시다. 자, 3k 플러스 2인데 이거 될 수 있는 거 k 0 넣으면 2, 5, 8, 11, 14가 m은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자, n이 홀수일 때 5랑 11일 때는 얘가 n이 홀수면 얘가 짝수가 돼야겠지? m은 6, 12. 자, 반대로 n이 짝수 2, 8, 14야. 그럼 m이 될 수 있는 거는 다 되는 거지. 5개. 그래서 3, 5, 15, 2, 2, 4. 그래서 이때는 19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긴 또 19개야. 다 더해봅시다. 51, 16, 19를 다 더하면 70 더하기 16, 86. 답이 86개가 되겠네요. 자,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까지 뭐 풀었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처음엔 좀 쉽다가 갑자기 좀 확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긴 100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열심히 생각했으면 그래도 몇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바로 단답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답형. 자, 다시 문제들이 쉬워졌지.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 뭐 쉬운 문제들부터 골라 푸는 게 좋지. 3점짜리나 2점 같은 것들 그거부터 푼 다음에 4점짜리 도전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한테 맞는 거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자, 이걸 한번 이제 전개를 해봐요. 3승은 곱셈공식 있잖아. 더하기, 근데 어차피 x제곱 y 차는 거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겠다. 자, 3 곱하기 이거 제곱 4x제곱 곱하기 뒤에 거 하나, 이거니까 12k가 되는 거지. x제곱 y의 개수는 얘가 뭐다? 48이다. 그럼 k는 뭐가 되겠어? 4. 따라서 22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22번의 답은 4고, 이거 넘어가면 되지. 23번.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네, 치환하는 거죠. 치환. 그럼 뭐를 과연 x로 치환할 건데 2024를 x로 치환할까? 그것보다는 여기 제곱에 있는 2021을 치환하는 게 낫겠지? 2022를 x로 치환을 하면 앞에는 x 플러스 2가 되고 뒤에는 x제곱, 얘가 마이너스 2x네. 이렇게 됐네요. 얘를 뭐 2020이니까 x 마이너스 2로 나누래. 나눈 나머지. 그럼 뭐야?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4 곱하기 4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답은 16이다. 네, 2020은 16보다 훨씬 크니까 답은 16. 24번. 세그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3이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고, 이것도 푸는 방식이 너무 많아. 애들 보면 이거 다 전개해서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푸는 방법이겠지. 근데 여기 해설에서는 뭐 그런 의미 없는 거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 이 3차 방정식이 세개는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데,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얘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저 식이 저 x3승 더하기 kx6 더하기 4x-5.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얘랑 얘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그대로 들어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다있네. 얘는 플러스가 돼 있고, 근데 여기는 x가 있는데 여기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x에다 1을 넣었을 때랑 같은 건가? 근데 이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는 얘랑 또 다르잖아. 그럼 x에다 뭘 넣어볼까를 봤더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빼기 1마 알파 빼기 1마 베타 빼기 1마 감마. 아니 위에 아래 다르지 않나?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마이너스 1을 다 하나씩 밖으로 빼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3개가 밖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안에가 다 플러스로 바뀌지. 그래서 저 모양이 똑같이 나왔어. 자, 이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였으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 빼기 9 k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가마 플러스 1이 케마 10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3이라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지. 따라서 k는 뭐가 되는 거야? 7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5번. 연립방정식에 해가 일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풀던 유형이지. 아니, 연립방정식 계산을 하고 싶은데 a랑 b 때문에 계산이 안 돼. 근데 해가 일치한다며. 그러면 a랑 b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얘랑 먼저 연립방정식을 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완벽한 애들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를 x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x는 1 하나밖에 안 돼. 그럼 y는 뭐야? x가 1일 때니까 y도 1이네. 아, 그래서 x가 1이고 y가 1이구나. 이제 a, b는 어떻게 해? x, y 대입하면 끝난다. 따라서 a는 4, b는 3 둘이 나오면 7이 되겠습니다. 25번에 7. 26번. 자, 이제 2차 함수 문제가 됐는데 2차 함수를 되게 잘해야 돼. 2차 함수는 앞으로 배울 3차 함수와 4차 함수, 뭐 삼각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모든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 건데 2차 함수 보니까 뭐 x로 묶이긴 하네. 뭐 0 넣었을 때 0 된다는 조건도 알 수 있고, 근데 fx가 항상 4 이하래. 근데 f는 또 4네. 이게 뭘까를 봤는데 fx는 개형이 두 개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자,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4보다는 작아야 된대. 내가 4를 아무리 위에다 그어도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4보다 큰 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아, 그래?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에 4가 있으면 얘는 항상 4보다 작잖아. 아, 이거구나. 그럼 4가 과연 어디 있을까를 봤는데 나 조건에서 뭐래? F2가 4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 4라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지. 오케이? 따라서 이 fx라는 식이 최고차의 수 a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가 ax5 더하기 bx랑 같다는 얘기네요. 자, 이것도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도 되고 뭐도 되냐? 대입해도 돼. 수치 대입. 뭐 대입해? 뒤에 있는 애가 0으로 묶였잖아. 그럼 x가 0을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 항등식이니까. 그럼 4a 더하기 4가 빵인 거지? a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바로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뭐가 그랬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결국 b를 구해야 되긴 하네.
자, 이거 전개하면 이게 됩니다.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4가 되네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17이 됩니다. 자, 27번. 이거의 세근을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 자, 일단 삼각형이 됐어. 세근이.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이 있는 건데 일단 세 실근이 돼야겠지.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래. 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두 근이 서로 같다는 거지. 두 길이가.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중근에다가 실근 하나가 돼야겠지. 둘 중에 하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중근과 실근.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조리제법을 떠올려야 돼.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0 마이너스 9. 이거를 그러면 조리제법을 할 건데 뭘로 될까를 한번 잘 보자. 뭘로 될까? 1로 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길 x-1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9가 되네. 이게 그러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중근.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0이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우선 먼저 안에 있는 판별식이 0 되는 거, 또는 앞에 있는 x는 1을 얘가 이렇게 근을 하나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저기다 1을 넣었을 때 이게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고려해줘야 돼. 이거는 문제에서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야. 이렇게 중근 갖는 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자, 그럼 k들을 한번 구해보면 먼저 이거는 판별식 쓰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이 된다. 자, 이거를 전개하지 말고 제곱수, 36이 제곱수잖아. 이렇게 됐지. 따라서 k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k가 될 수 있는 게 5 또는 마이너스 7. 자, 일단 이렇게 킵해두고 이때는 k가 9네요. 자, k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5도 있고 마이너스 7도 있고 9도 있어. 아니, 답이 왜 3개나 있어? 자, 이제 삼각형이란 걸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자, 세변의 길이가 어쨌든 양수가 돼야겠지. 일단 얘는 한번 해보자. 그러면 k가 만약에 5라고 해보자. 얘는 삼각형의 세변이기 때문에 세 근이 다 양수가 나와야 돼. k가 5라고 하면 얘는 x-1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해서 x-1 x마 3의 제곱이 되지. 133이네. 133 세변의 길이가. 이거 삼각형? 돼. 다른 거 두 개 더해도 다른 것보다 크잖아. 그럼 이게 아마 이게 답일 것 같고, k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라고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뒤에 있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7일 때 안 된다. 9일 때는 왜 안 될까? 9일 때 한번 해보자. 그럼 k가 9가 되면 이게 되네요. 자, 이거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면 이게 돼.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119인데? 119도 그러면 세변의 길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삼각형 결정 조건에 위배되지? 왜? 가장 이게 두 개끼리 더해서 나머지 하나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데 1 더하면 2인데 9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건 삼각형이 안 됩니다. 따라서 k는 5가 되겠네요. 이게 좀 따질 게 많은 문제입니다. 삼각형 결정 조건은 꼭 알아둬야 되고, 이 중근으로 낚시 거는 문제는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28번 연립부등식. 네, 처음으로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4개래. 보니까 이거 다 인수분해가 되네. 밑에도 이렇게. 자, 그리고 a는 4보다 크대. 그러면 밑에가 그림이 그냥 바로 그려진다. 4가 여기 있으면 a는 여기 써야겠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 이런 모양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쟤는 3분의 a-1이랑 a-3이네. 자,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지.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나눠야 돼, 경우. 그래서 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클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자. a가 4보다 크다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 3분의 a-1과 a-3이다. 그럼 만약에 얘가 크다고 한번 해볼게. 만약에. 그럼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a가 4보다 크다가 나오네. 이걸 계산하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a가 4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어. 만약에 얘가 얘보다 이렇게 3분의 a-3, a-3보다 크다고 a를 계산했으면 a가 4보다 작다고 나왔으니까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좋은 조건 하나 찾았어. 얘가 무조건 더 a-3이 크기 때문에 저 부등식의 범위는 이거 또는 이게 돼야겠지 무조건. 자, 그럼 3분의 a-1과 a-3을 찍는 게 핵심이 된 거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찍을까를 봤는데 그럼 우선 3분의 a-1이 a랑 4랑 3분의 a-1이랑 뭐 a-3 a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a는 무조건 a-3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게 a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a-3은 무조건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a-3이 a보다 작으니까 얘는 당연히 a-3보다 작은 3분의 a-1은 a-3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볼 거냐? 3분의 a-1이 4보다 큰 경우를 먼저 해보자. 여기에 3분의 a-1이 있는 경우. 첫 번째 3분의 a-1이 4보다 클 때. 이렇게 되면 지금 모양이 딱 이 모양이 나와야겠지? 얘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를 한번 세워볼 건데, 자, 여기는 a-3.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a-3도 정수야. 그럼 a-3과 a 사이에는 a-2, a-1에서 여기선 3개가 무조건 확정해. 3개 확정. 그럼 몇 개가 더 나오면 돼? 한 개만 더 나오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개만 더 나오면 되는 건데, 자, 4보다 큰 정수 누구야? 5. 그래서 여기에 5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5가 들어가려면 6은 여기 있어야겠지. 그래서 3분의 a-1은 5랑 6 사이야. 자, 등호는 어디 들어가도 될까? 5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5의 등호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때는 범위가 이렇게 16, 17, 18로 a를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도 있겠냐? 3분의 a-1이 4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3분의 a-1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갖고 a-3은 뭐 이렇게 있어버리면 여기도 3개 이렇게 들어가. 여기도 이렇게 3개 들어가지. 그러면 이쪽에서도 한 개를 어디서 갖고 올 거야? 여기선 겹치는 게 없으니까 한 개를 갖고 올 수 없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봐야 돼? 전부 다 4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있고, 이제 a-3도 여기 있고 얘도 이렇게 뒤쪽에 있는 거야. 그럼 겹치는 게 여기지. 자, 여기서 그러면 정수가 4개가 돼야 된대. 이때는 a-3이 4보다 작을 때. 자, 여기에 정수가 그럼 4개가 되려면 5, 6, 7, 8 이렇게 4개여야겠지. 그럼 a는 8과 9 사이가 돼야 돼. 근데 a-3이 4보다 작은 순간 a는 7보다 작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되는 게 16, 17, 18밖에 없습니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51이 답이겠네요. 네, 연립부등식 이것도 경우 나눠야 돼서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a가 4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것만 이용하면 그래도 경우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지. 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29번. 29번도 이제 제일 어려운 객관 주관식 두 문제가 남았는데, 자, 0보다 클 때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이렇게 알려줬지? 그래서 저걸 먼저 그려보는 거야. 알려준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쟤부터 그려보면 쟤는 1이랑 3에서 끈을 갖고 y절편이 3인 이런 이차함수 모양이 됩니다. 여기는 3이고,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는 똑같이 0,3을 지나는데 어떻게 생긴지는 감이 안 잡혀. a도 있고 b도 문자니까. 자, 함수 fx는 근데 최소값을 갖고 뭐 f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서로 다른 모든 시그널 곱은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이걸로 개형을 한번 추론해 볼 건데, 자, 마이너스 1은 뭘까? 마이너스 1은 뭔가를 봤더니 자, 여기 가운데 2지.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그게 딱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은 얘의 최소값이야. 이거는 좀 쉽게 찾을 수 있겠고, 자, 왼쪽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릴 건데, 이차함수 모양 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 0보다 자를 건데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계속 하염없이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얘네를 만족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 자, 먼저 fx는 최소값을 갖는데 얘가 그러면 내려가면 될까 안 될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 이거는 얘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얘는 결국에는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거나 좀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자, 그냥 올라가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가 그냥 올라가. 그럼 보자. 나 조건 f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거는 실근이 뭐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네? 근데 곱이 마이너스 6이네?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때도 그러면 2 하나밖에 안 만났으니까 곱이 저게 안 되겠지? 아, 그러면 얘가 좀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많이 내려봤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있고 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네. 세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고민이 될 텐데, 잘 봐. 여기가 만약에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근데 알파랑 베타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럼 알파랑 베타랑 2랑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러면 부호가 뭐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안 되네. 뭐야? 그럼 되는 게 뭘까?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얘가 접할 때, 얘가 이렇게 접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딱 있고 둘이 곱하면 음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왼쪽의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저게 a로 묶고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누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이제 계수 비교하면 끝나는 거야. 이건 그냥 계수 비교하자. 뭐 대입해도 되겠지만. 이게 얘다. 그러면 b는 6a다. 9a-1은 3이다. a는 9분의 4. b는 여기다 6 곱하는 거니까 3분의 8이 되겠네. 구하는 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분의 28. 답은 37이 되겠네요. 29분의 37. 자, 드디어 마지막 30번. 어우,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는데 마지막 30분만 남겨뒀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 모든 문제 중에서. 근데 내 생각엔 이게 21번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 21번이 21번이 30번보다는 더 어려웠을 것 같고, 아마 이 시험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게 어려운 게 얘 때문에 그렇지. 얘. 절대값 함수 그래프. 저걸 어떻게 해서 갈 거냐면 범위 나누는 거지 보통. 자, x가 만약에 k보다 커. 자, 일단 절대값은 안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x가 만약에 k 이상일 때는 저거의 식이 얘가 양수로 나오니까 2x-k가 돼. 근데 x가 k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그냥 k가 되는 거야. 따라서 식이
EX-K랑 K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려? K가 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K를 내가 여기다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 X는 K. 자, X가 K보다 클 때는 EX-K라고 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리겠대. 근데 K보다 작을 때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리겠대. 여기 좌표는 K, K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절대 Y는 X 플러스 절대값 X-K의 개형은 이런 모양의 개형이 되는 거야. 되게 생소한, 처음 보는 유형일 수도 있고 모양일 수도 있고. 자, 얘랑 이차함수 fx의 교점의 개수. 아까 봤던 거랑 좀 되게 유사하지? 모든 x좌표 합도 있고. 아까 어디 갔어? 이거 18번. 18번이랑 좀 되게 상이용한 버전인 거지. 18번은 그냥 직선이었는데 얘는 좀 어떻게 꺾인 선이네. 자, 그러면 fx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fx는 y는 x랑 1,1에서 접하는 이차함수래. 그러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뭐 최고창에서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란 말이 있나? 그런 말은 없네. 최고창에서 음수일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 상황은 되지 않아. 자, 이 상황이 안 되는 이유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아니 K 모르잖아. K 모르는데 이 꺾인 점은 항상 뭐야? K, K가 되는 거야. K, K는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X 위의 점이거든. 자, 얘가 Y는 X야. 여기 위에서 꺾인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K, K라고 해버리면 K보다 작을 때는 이걸 그리고 K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짜리,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얘보다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지. 얘가 그러면 이 꺾인 선이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때 뭐 구하래? 교점의 개수래. 자, 교점의 개수, 뭐 합의에 뭐 하면 HK고, 자, 교점의 개수가 3이 되는 K는 3개래. 교점의 개수가 3, fx랑 그러면 이 꺾인 섬이 저 곡선이랑 만나는 개수가 3개가 되는 점이 있나? 자, 이때 한번 보자. 이때는 안 만났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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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 가다가 이때 갑자기 1개가 됐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또 빵개 뭐야? 3개가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얘는 안 되고, 자, 이 경우가 된다는 건데,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 꺾인 선이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얘를 그럼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언제 3개가 될 건데, 3개가 되는 순간이 딱 이런 순간이 있어. 다 치우자. 이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버리면 2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여기 하나 둘. 근데 2개밖에 없어서 안 되고, 얘가 좀 내려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기울기 2짜리가 언젠가 이 이차함수랑 접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쏠 때, 이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3개잖아. 이때가 하나 있어. 그러면 K를 하나 찾았어. 자,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K1, K2, K3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제일 큰 K3가 되겠다. K3, K3. 그 다음은 또 어디서 나오지? 얘가 또 내려가다가 이거보다 살짝 내려가. 이거보다 살짝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살짝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2개 생기고, 또 여기서 이렇게 그었으니까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2개 생기겠지. 따라서 총 몇 개? 4개가 생겨서 이때는 3개가 아니야. 그럼 이 경우는 아니구나. 그럼 얘가 좀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1,1 딱 1,1에서 지날 때가 있어. 1,1을 지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길게 2짜리. 그럼 얘는 2차함수랑 1차함수의 관계니까 언젠가 위에서 하나 만났을 거야.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3개가 됐지. 아, 이때도 3개네. 그래서 이때가 K2가 되는 거야. 1,1이 K2, K2. 즉 K2가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쫙쫙쫙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저 상수함수 부분이 여기 이 2차함수의 최소값이랑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접해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위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접할 때 하나. 이 딱 3개 되는 거지. 이때가 그래서 K1, K1이다. 이렇게 되게 좀 복잡한 꼴이 나왔는데,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때 모든 교점의 합을 다 더하래. HK1도 더하고 HK2도 더하고 HK3도 더하고. 이거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fx라고 하는 거는 y는 x랑 1,1에서 접했지. 뭐 최고차계수도 모르고. 그럼 fx 빼기 x는 a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일단 fx를 세울 수 있어. 따라서 fx는 a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묶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 따라서 얘는 축이 뭐다? 2a분의 2a-1이다. 축이. 여기 있는 x축이 뭐가 된 거야? x는 2a분의 2a-1이 된 거야. 자, 축을 왜 구했냐? 대칭성을 이용할 거야. 대칭성. 자, 먼저 모든 점들을 다 표시해 보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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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점, 위에도 뭐 이렇게 이거 다 더하라고 했는데, 자, K1일 때 HK1부터 해볼 건데, HK1은 점들이 2점이랑 2점, 2점, 위에 2점. 이거 3개 더하는 거지. 자, 얘랑 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얘는 알 수 있어. 누구야? 2a분의 2a-1이지. 얘는 2a분의 2a-1을 갖고 있어. 거기다가 남은 애들 2개 이렇게 있고. 오케이. 그러면 남은 애 2개를 과연 어떻게 구할까도 보는데, 얘는 길기가 2짜리지. 뭐 2x-k인데 얘랑 fx랑 만난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얘랑 2x-k랑. 그러면 이거 어쨌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최고차항이랑 1차항의 개수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고 하고서 넘기면 상수함은 필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두 근함이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축의 2배. 그래서 이거 2개 더한 값은 a분의 2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HK1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 그 다음 HK2. 자, HK2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교점들 다시 한번 찾아보면 여기 위에 하나, 이게 있는 거지. 자, 보자. 그러면 이 값이랑 더한 거는 가운데 2배 아니야? 축이 아까 이거였잖아. 2a분의 2a-1. 그러면 얘랑 더하면 저거의 2배인 a분의 2a-1이 되겠네? 그 다음 보자. 얘랑 더하면 뭐다? 이거랑 더하면 아까 기울기 2x-k 이렇게 빼가지고 두 근의 합이 뭐였어? 이거 위에 있던 a분의 2a-1이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내가 방금 얘랑 더할 때도 얘를 한번 썼고, 얘랑 더할 때도 한 번 더 썼지. 그러니까 1을 하나 빼줘야겠지. 저거 2번 썼으니까. 오케이. 이게 HK2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HK
3. HK3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지. 자, 얘랑 얘랑 더하면 fx의 축이니까 그거의 2배. 이게 되고 더하기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하면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아까 얘랑 얘랑 더한 게 이거의 2배가 돼야겠지? 서로 평행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게 아까 이거였잖아. 그럼 얘의 절반이 돼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HK3가 됐습니다. 이걸 전부 다 더해보는 거야. 전부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거 밑을 다 2a로 통일해보자. 얘는 그러면 2a-1 하나 더하기, 쟤는 4a 플러스 2. 위에서부터 이거 2개 한 거야. 그 다음 4a-2 더하기 4a 플러스 2 더하기 4a-2 더하기 2a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2a, 4a, 6a, 10a, 14, 18, 20, 20a 상수항들은 다 사라지네. 그래서 10이 됩니다. 10. 근데 아까 마이너스 1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답이 9가 됩니다. 자, 대칭성을 좀 잘 아는 애면, 학생이면 그래도 계산할 때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좀 어려워. 이게 왜 어렵냐면 A가 구해지지 않고 결국엔 답을 낼 때 서로 소가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아니 A를 구하고 싶은데 왜 A가 안 구해져? 하지만 이 문제에 답을 구할 땐 A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y는 x 플러스 절대값 k-x 이거를 그릴 수 있는 학생이어야만 일단 풀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좀 생소하게 느껴졌다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는 3학년까지 끝까지 쫓아오니까 확실히 연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0번까지 1회, 5일 1회 다 해설을 해봤는데요.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성수학 한솔쌤이었습니다.